네, 안녕하세요. 빔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빔갤러리는 푸른 봄날 전 10인전이 전시 중입니다. 10명의 작가님들이 2점씩 해서 총 20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작품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가님들 계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꼭 유튜브에서 보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다연 작가님, 그리고 명조 작가님, 그리고 김유신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의 영상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전에 백인 백작품 전에 전시했던 작가님들의 영상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여러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빔갤러리는 충무로역 4번 출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올라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옆으로도, 옆 골목으로도 오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빔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오픈합니다. 관람 시간 외에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 후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은 개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대성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시대성이라는 것이 당장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쌓아놓고 그것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어디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니까 나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가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나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작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쌓아져 있어야 합니다. 작품 10몇 개 만들었다고 그걸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지도 많이 찾아보면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지는 것으로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년 이상 해야지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한 것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은 어느 정도 작업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작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작업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좀 괜찮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좀 해보자고 얘기하려고 해도 작품이 없어서 전시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꼭 자기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비비안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까지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자료도 많이 모아가지고 창고가 꽉 차고 창고세를 못 낼 정도의 큰 규모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죽고 나서 어느 기획자에 의해서 발견되고 나서 그것이 꺼내지고 정리되고 발표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네, 유명해진 것이 죽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방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1000점 이상의 그림이 있었고 드로잉도 2, 3천 점이 있었고 많은 작업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정리를 해서 미술관도 세우고 발표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죽고 나서 유명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작업량이 있어서 그것이 정리되어서 보여지면서 알려지는 것이지 몇 개의 작업만으로서 그것을 설명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켈란젤로나 듀상 같은 경우는 당시에 천재이고 작업이 많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알아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천재가 아니라면은 끊임없이 보여주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속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2, 3년 정도는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해보지 않고 들은 걸로 알거나 어떻게 남이 한 거에 대해서 쫓아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놀다가 팔도 부러져 보고 다리도 부러져 보고 한 아이가 나중에 더 잘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두려워서 놀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크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더 도전하고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놀 때에도 나타납니다. 그런 다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이 사람에 있어서의 매뉴얼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것들, 살아가는 역사라든가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메모리나 CPU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전자기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세상은 따르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OS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애플 말고 또 여러 가지 OS들이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이 여러 개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대중에게 많이 사용된 거는 MS하고 애플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OS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은 있는데 꺼내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 달라집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사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매뉴얼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대한 어떤 동기라든가 내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는 것도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무엇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길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것을 딱히 이거다라고 해서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목표도 세우지 말고 목적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 어느 정도 그거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그 매뉴얼을 너무 밖에 있는 형식에서 찾으려는 것보다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움 갤러리가 지금 충무로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쇄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충무로에 출력실도 많고 인쇄 공장들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마음적으로 편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한 거였고,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던 거는 인사동, 삼청동, 강남 이런 특수 지역이 아니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제 맘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돈 버는 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숙성 기간, 수련 기간 필요합니다. 네. 무조건 필드에 나가서 뛴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작품 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수련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숙성 기간을 거치고 나서 세상에 나와야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충무로에서 이제 거의 6, 7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부 기획이나 외부 일도 아니면은 아트페어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뭐 서울의 일부 특수 페어만 참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페어의 참가 횟수를 늘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잡혀 있는 페어는 8월에 있는 뱅크 아트 페어 하나만 잡아놨는데 다른 페어도 꾸준히 제안이 오고 있는데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먼저 생각해놨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왜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기간은 자기가 잘 정해서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움 갤러리도 충무로에 있으면서 전시를 매해 30번 이상 했습니다. 횟수를 보면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 7년 했으니까 200회 가까이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작가님들도 만나고 많은 전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전시에 관련된 생각을 좀 갖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듯 해봐야지 압니다. 해보지 않은 것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만한 경험이라든가 해온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려는 분들이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하고 해외도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기대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